네, 전해드린 대로 이 정부의 새해 첫 업무 보고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업무 보고가 먼저 장관 보고 대신 민생 토론 형식이었어요. 뭐 특별히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는지 먼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뭐 작년까지는 보면 이제 정부 부처 장관이나 공무원들만의 이런 업무 보고 형식이었는데요. 그렇죠. 이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면서 국민들과 좀 더 소통을 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정책에 반영하고 네네. 또 즉각 문제를 해결하면서 행동하는 정부,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 물가 상승률을 2.6%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와 비교해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작년에는 경제 성장률이 1.4%, 물가는 3.6% 정도로 됐습니다. 예. 근데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이 2.2%, 물가는 3.6에서 2.6으로 떨어졌는데요. 예. 이게 보면은 우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면서 이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경상수지도 작년에 310억 불에서 지금 한 500불 수준으로 늘어나고 예. 물가도 안정화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높게 잡으셨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일단 그 정부가 올해 이제 경제 정책들 막 수립하잖아요. 예, 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민생 안정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경제가 뭐 금년에 좀 나아지고는 있지만은 그동안 쭉 고금리 추세가 지속돼 왔었고 해서 뭐 국민들이 많이 힘드신 상황입니다. 따라서 또 이게 수출이 는다 그래도 이게 내수에 반영이 돼서 국민들이 느끼시기에는 시차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국민들이 그 동안에 그 시차 존재 때문에 힘드시기 때문에 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이런 쪽에 지원을 함으로써 민생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생 안정에 주력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 민생이 어렵다는 지적 참 많습니다. 정부가 이제 민생 현안 중에 어떤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나요? 예, 가장 시급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물가 안정입니다. 그렇겠죠. 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안정화됐지만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지난 2년간 지속된 그 고물가로 인해서 국민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따라서 정부에서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에 두고 있고요. 그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안정 책임감으로 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금년에도 이 물가 안정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 그 물가 안정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수석께서 지금 뭐 민생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이제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이제 이자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영업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자영업자들한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에 이제 그 전기요금을 20만 원 경감해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자 부담 때문에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셔갖고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자영업자분들 또 이 과세 특례, 간이과세 확대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부가세 부담도 덜어드립니다. 예. 네, 올해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수출이 증가할 거란 예측 많지만 역시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내수가 살아야 그렇죠. 경기 회복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활성화 위해서는 어떤 보관 갖고 계시는 게 있나요? 예, 내수가 살아나려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를 보통 할 때 카드를 사용해서 하니까 예. 카드 사용액 작년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0%의 추가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 관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여름에 우리 휴가 때 가면 많은 소비를 하게 되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 관광 쿠폰 이런 쿠폰도 많이 발행을 하게 됩니다. 예. 또한 이
외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소비가 느니까 단체 관광 비자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중국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베트남 등 6개 나라를 확대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doc께 다른 것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방 소멸 문제들 많이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 이제 지역을 좀 활성화하는 뭐 그런 대책도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예. 이 권역별로 지역 거점 특구를 만들어서 그쪽에 투자가 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예. 투자 활성화를 하고 그래서 네. 지역을 살리는 그 방식이 하나가 추진되고 있고요. 예. 또 인구 감소 지역이 전국의 89개 지역 한 면적으로 한 40% 정도 되는데 그 주택을 신규 취득할 때 수도권이나 이렇게 외부에 사는 사람들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 그 2주택이 아닌 1주택제로 간주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 예. 이제 정주인가 늘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 부담금 이런 걸 또 면제를 해주면은 네네. 지역 건설 경기 등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최근 태양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 가계부채 비율도 뭐 심각하다 지적들도 계속해서 네, 네. 나오고 있는데 수석께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어요. 예, 뭐 태양건설 문제를 계기로 이제 부동산 PF 문제가 네. 많은 관심을 지금 그렇죠.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돈이 풀리면서 예. 건설 쪽에 지방건설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그게 지금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요. 예. 정부에서는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사업장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또 부동산 PF 사업장이 잘 구조조정돼서 질서로운 안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가계부채 문제 대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